반갑습니다. 그림이 제일 쉬웠어의 민준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체 분석 영상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리가 좀 바뀌었죠. 이번 수업에 있어서 개체를 제가 따로 준 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만든 그 정규 인원 심화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만든 이 문제지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림 평가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건대유형으로 만든 실기 문제고, 풀이가 되는 그림의 표현은 일반대 길이로 이제 표현을 해달라고 학생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왜 만들게 됐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문제풀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래 두 가지 도형을 한 번 이상 이용하여 자유롭게 평면도를 구성할 수 있다. 평면도 구성할 수 있다. 평면도를 통해 만들어진 입체적인 도형을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 분해와 결합을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두 가지 도형은 이 두 가지 도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평면도라고 칭하고 있네요. 그럼 이것을 평면도로 칭하고 얘를 통해 만들어진 입체적인 도형을 분해와 결합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조건 1. 만들어진 평면도를 아래와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변형된 도형을 구성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기능, 이것이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패스파인더 기능인데, 평면도를 중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질감이 자유롭게, 이거는 채색할 때 표현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채색할 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자, 문제. 두 가지 도형을 한 번 이상, 즉 이 평면도를 구성하는 도형을 한 번 이상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요 평면도를 이용하면 평범한 육면체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육면체에서 뭐 옆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쳤을 때도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똑같은 평면도가 나올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원기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 밑에 어떤 작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동그란 평면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이상이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두 번 이용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얘들을 어떻게 중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도형이 어떻게 나올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도형 이제 평면도를 만들게 되면 이런 친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경우의 수들을 먼저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도를 구성할 수 있다. 즉 이런 평면도를 중첩을 시켜서 다양한 입체적인 도형들을 먼저 경우의 수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들을 많이 뽑은 다음에 분해와 결합, 즉 이 입체적인 도형을 평면도를 통해 뽑는데 이런 조건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입체적인 도형들을 경우의 수를 뽑으면, 자, 그때부터인데,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경우의 수들을 많이 주고 나서 분해와 결합을 표현을 해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냥 끼워 넣기식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구조적 특징을 통해 분해와 결합을 표현해라는 소리는, 자, 구조적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서치를 한번 해야 돼요. 구조적 특징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제품, 어떤 이제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결하는 방식들을 구조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그 구조적을 이용한 제품들을 먼저 서치를 해야죠. 예를 들면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는 거고, 톱니바퀴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윗면, 아랫면, 옆면 등을 만든 다음에 조립을 하는 거죠. 즉 어떤 도구들을 분해 결합된 이런 이미지를 먼저 서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경우의 수를 주고 분해와 결합을 표현해라고 하면 학생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먼저 너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경우의 수들을 가지고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라 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일단 먼저 그런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 구조물이 분해를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 구조물이 분해된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결합된 이미지, 이 구조물을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구조물을 결합된 이미지를
그림에서 보여준다면 반대로 분해된 이미지를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분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 얘는 이렇게 결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저 학생이 어떤 분해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서 분해되는 모습을 보여줬구나, 아니면 저 분해된 모습을 보니까 이런 구조적 특징을 가진 구조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연습을 왜 하냐, 벌써 2학년 때부터 이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대 기디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대부분 제시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으면 제가 영상에서 말을 하다시피 다른 그림과 특정권을 가지려면 평형사적 느낌을 가진 그림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다른 그림과 이제 평가자한테 주는 실미적 느낌은 다르겠죠. 자, 두 번째, 제시어가 주어진 학교, 힘, 리듬감, 뭐 탄성, 중력, 가벼움, 무거움 이런 부분들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본인이 했던 하도에 항상 때려 넣는 식의 그림들 많이 그려요. 근데 하지만 입시장에서 이제 합격한 그림들을 제현제를 보면 어떻죠? 정말 제시어를 표현을 잘 돼 있는 그림들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제시어를 받았을 때 그 제시어가 뜻하는 것을 어떻게 그림에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말 머리에 찌가 내릴 정도로 도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고민을 하고, 어떤 자료들을 서치를 해야 되며, 그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부분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즉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내기 위한 머리를 쓰는 연습을 트레이닝을 해야만 쉽게 제시어 정도를 그냥 쉽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제시어 정도도 연습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고밀도 연습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 정도 연습을 통해서 제시어란 부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반대로 제시어가 주어질 때 내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형용사적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쉬운 거죠. 이 부분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그냥 제시어를 안 주고 그림을 그렸을 때랑 제시어가 있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에서 평가자한테 오는 느낌적 부분이 다르다는 것과, 제시어를 통해서 만든 그림이 특정권이 훨씬 있고 재현작들을 봤을 때 그 대학에서 주어진 제시어를 얼마나 잘 표현을 했을 때 합격을 하냐 못하냐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물론 예비반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 정도의 연습을 한번 했을 때, 이 정도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했을 때 쉽게 주어지는 형용사적 부분을 제시어를 표현하는 연습이 잘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